1987년 10월 17일 계룡산에서 5명의 대학생이 야영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4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규모 수색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30일 만에 수색은 종료됐습니다. 현장을 담당했던 최태식 경사는 이상한 압력을 느꼈습니다. 박 기자님, 이거 뭔가 이상합니다. 군화 자국, 군용 로프, 그리고 증거 제출 명령. 38년이 지난 지금 저 박영철은 다시 그 진실을 찾아 나섰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2025년 10월 저는 최태식 전 경사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38년 전 현장에서 이상한 증거들을 발견했던 그 사람. 전화 통화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기자님, 제가 그날 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약속 장소는 대전 외곽의 한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되어도 최 전 경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저는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전의 한 주택가, 조용한 골목 끝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최 경사님을 찾고 계신가요? 이웃집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며칠 전에 검은 승용차 탄 사람들이 찾아왔더니 그 다음날 짐 싸서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글쎄요, 정장 입은 사람들이었는데 뭔가 무서운 분위기였어요. 저는 즉시 조카 정혜림에게 연락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전문가인 혜림은 곧바로 CCTV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삼촌 찾았어요. 최태식 씨 사흘 전 대전역에서 KTX를 탔어요. 어디로? 서울역이요. 그리고 삼촌,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 그를 따라가는 차량이 있었어요. 번호판이 가려진 검은 SUV. 사흘 후 최태식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대전 외곽 예패가 홀로 오십시오. 미행 조심하십시오. 저는 조심스럽게 차를 몰았습니다. 여러 번 우회하고 뒤를 확인하며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폐가는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한옥, 무너져가는 담벼락, 그 앞마루에 최태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62세, 38년의 세월이 그를 늙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박 기자님 오셨습니까? 최 경사님,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곳으로? 제가 말하려는 것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태식은 낡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38년 전 제가 몰래 보관해둔 사진들입니다. 봉투를 열자 여러 장의 흑백 사진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 야영지에서 2km 떨어진 곳. 명확한 군화 자국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민간인 등산화가 아닙니다. 전투화입니다. 두 번째 사진, 나무에 묶여있던 로프. 군에서 쓰는 특수 로프입니다. 민간에서는 구할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사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찍힌 희미한 이미지. 하지만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군용 트럭의 뒷부분, 그리고 번호판. 이건 당시 계룡대 소속 차량입니다. 최태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1987년 10월 17일 밤 11시 40분경 제가 순찰 중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색 작업 후 혼자 남아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최태식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 시간에 그 깊은 산속으로 차가 들어올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군용 트럭 2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계급이 없었습니다. 완전 무장이었지만 신분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뭔가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큰 자루 같은 것들을. 최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상부에 보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서울에서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 권력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들은 저를 불러 말했습니다. 최 경사, 자네 가족이 있지? 아내와 어린 딸? 국가 안보를 위해 본 것을 잊어라. 그게 자네와 가족을 위한 길이야.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최태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사진들은 모두 압수됐습니다. 증거품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몇 장을 숨겨뒀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민수와 다른 학생들은? 그날 밤 그들이 우연히 목격한 겁니다. 보면 안 되는 것을. 계룡산 인근에 불법 군사훈련장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비밀작전 훈련장이었죠. 1987년 군사정권 말기, 민주화 운동이 거세지던 시기. 그리고 또 하나, 최태식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희로, 당시 이 지역 최대 건설업자였습니다. 그는 군 고위층과 긴밀한 관계였습니다. 계룡산 일대 개발 사업을 독점하고 있었죠. 저는 강희로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 당시 38세. 지역 유지에서 전국구 건설업자로 성장하던 시기. 그리고 지금 2025년 68세의 그는 대기업 회장에서 은퇴했지만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해림이 파헤친 자료들. 삼촌, 강희로는 1987년 10월부터 계룡산 일대에 대규모 리조트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개발 예정지 인근에 군시설이 있어서 문제가 됐대요. 그런데 이상한 게 실종 사건 직후인 11월에 갑자기 개발 승인이 났어요. 그리고 그 지역 군시설은 철수했고요. 연결고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30년 만에 다시 수진을 찾아갔습니다. 56세가 된 수진은 여전히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영철 오빠.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최면 치료를 받아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정신과 전문의의 도움으로 수진은 최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잊혀졌던 기억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뭔가를 촬영하고 있었어요. 멀리서 불빛들, 그리고 사람들, 총을 든. 갑자기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멈춰. 거기서. 민수가 놀라서 뛰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따라 뛰었고 뒤에서 여러 명이 쫓아왔어요. 군인 같은. 저는 넘어졌어요. 계곡으로. 마지막으로 본 건 민수가 누군가에게 붙잡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제 쪽으로 왔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저를 그냥 뒀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어요. 민수의 카메라.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폐가를 나서는데 해림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삼촌, 지금 당장 거기서 나오세요. 무슨 일이야? 누군가 삼촌 위치를 추적하고 있어요. GPS 신호가. 그 순간 폐가 입구에 검은 차 2대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뒷문으로 급히 빠져나왔습니다. 산길을 달렸습니다.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스로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급출발. 커브길. 백미러에 검은 차들이 보였습니다. 민수야, 형이 포기하지 않을게. 다음 3부에서는 민수의 카메라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충격적인 진실.
강희로와의 대면, 그리고 38년 만에 드러나는 계룡산의 비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다음 주 공개됩니다. 알림 설정 필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공유로 더 많은 분들께 알려주세요. 구독으로 3편을 꼭 받아보세요.